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는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는 이제 노인과 노화 과정에서 노인의 의미, 노화의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이 자주 출제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꼭 정확히 숙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노화는 인간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세포, 조직, 전체적인 기능이 저하되는 과정을 이를 노화라고 합니다. 이렇고 노인은 이러한 노화가 진행되어 일정 수준 이하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능력에 이르거나 기능이 감소된 사람을 우리는 노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노인과 노화의 의미를 구분지어서 정확히 뜻을 알고 계시는 게 시험에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에 대한 보상. 노인은 일생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으로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는 이들 노인들을 위한 보상을 마련하여 보답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경제적 보상, 제도적 보상, 정치적 보상 등이 있고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가 있습니다. 자, 노인의 건강한 노화. 누구나 노인이 되는 것과 누구나 노인과 노화를 피할 수는 없다.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노인이 되고 어떻게 노화를 받아들여야 되냐? 바로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건데요. 노화의 긍정적 측면을 보겠습니다. 자, 노인은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젊은 사람들보다 실수가 적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워 젊은 사람들보다 실수가 적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수많은 정보 중에서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젊은 사람에 비해서 연륜과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자, 다음 건강한 노화입니다. 노인이 건강하게 노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와 활동에 맞게 영양분을 잘 섭취를 하고 적절하게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 스스로 자신감과 역할이 상실되지 않도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생산적 활동을 해야 됩니다. 자, 노년기에 이제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신체적 특성은 우선 색깔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 것 같기 때문에 잠시만요. 자, 신체적 특성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세포의 노화입니다. 세포의 노화. 우리의 뼈, 근육이 위축되고 등이 굽고 키가 줄고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 점점 마르고 주름이 패이고 이 모든 것들이 세포의 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능력의 저하,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 상황이 악화되어 죽음을 맞기도 한다. 그리고 잔존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이란 우리 우리 몸의 신체가 갖고 있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그리고 적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회복 능력의 저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 있다. 회복 능력의 저하로 가장 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자, 낙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상. 예전에 젊은 사람들은 넘어지면 툴툴 털고 일어날 수 있지만 노인분들은 낙상으로 인해서 와상 환자가 되거나 중증으로 이제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비가역적 진행. 노화를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습니다.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 노인의 심리적 특성을 보시겠습니다.
자,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첫 번째는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우울증은 불면증, 식욕 부진, 체중 감소 등과 같은 신체 증상을 호소하고 기억력이 저하되고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또 내향성의 증가, 내향성이란 이제 청장년기에는 심적 에너지가 바깥 사회생활로 향해 있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내면으로 향하기 때문에 점점 내향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할 뿐 아니라 내향적 성격이 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노인이 될수록 외향적이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노인이 될수록 내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조심성의 증가. 나이가 들수록 조심성이 증가하고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거나 하지 못하며 때에 따라서는 중립을 지키고자 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노인은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한다. 매사에 융통성이 없어서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린다.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한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해오던 방법, 습관을 고수하고 새로운 것은 좀 지양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자신의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을 떠올려 보게 되고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회수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대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아 통합이라는 키워드입니다. 그러시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 사물에 대한 애착이 있다. 이 또한 노인의 특성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은 아니지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인의 사회적 특성입니다. 노인의 사회적 특성 첫 번째, 역할 상실입니다. 노인에게 사회적 역할에 변화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건은 은퇴입니다.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됩니다. 경제적 빈곤인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다가 대부분 퇴직하여 여가생활이나 새로운 일을 수행하게 되는데 노후소득을 위한 연금이나 노후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됩니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저희 한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이다. 유대감의 상실.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되고 친척이나 친구 관계로 소원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됩니다. 단순화된 관계 속에서 노인은 고독감과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고 자살까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유대감의 상실적 특성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관계 위축은 노인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됩니다.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 질환은 다른 질환과 복합되어 나타나면서 신체적 기능을 쇠퇴시키고 사회적 기능에서도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해서 1강을 마치겠습니다. 1강을 마치고 2강 가족관계의 변화와 노인 부양은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고 제가 빨간 펜으로 쳐드린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암기에 가깝게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고 밑줄 친 부분도 한 두 번씩은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형광펜 친 부분들이나 제가 필기해 드린 부분, 빨간 펜으로 친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강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